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아침 7시입니다. 오늘 아침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바꿀지도 모를 아주 중요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명품 가방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그런 스캔들이라 말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권력 게이트의 입구였을 뿐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상상조차 못했던 복잡하게 얽힌 돈의 흐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왕자가 새겨진 1억 원의 상자, 정당을 흔들었다는 11만 명의 조직적 움직임, 그리고 그 모든 의혹이 마침내 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의 구속 여부가 잠시 후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거대한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왜 종교 집단이 권력의 정점까지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오늘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그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딸내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참 단순해 보였습니다. 건진법사라는 인물을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선물이 건네졌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물의 출처를 따라가자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의 뭉칫돈, 그리고 마침내 통일교 한 총재의 이름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하나둘씩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혹의 끝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열릴 이 단 한 번의 구속 심사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통일교. 이름은 오래전부터 익숙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짙어 보입니다. 종교 집단이 단순히 종교 활동에 머물지 않고 정치권의 중심부와 얽히며 돈과 권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이 부분이 바로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건네진 1억 원. 단순한 돈 봉투가 아니라 절반은 관봉권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관봉권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막 찾아낸 띠지조차 뜯지 않은 빳빳한 새 돈을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렇게 현금으로, 그것도 추적이 어려운 새 돈으로 거액을 건네는 것은 이 돈은 추적하지 말라는 일종의 신호이자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검은 돈 거래의 고전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깨끗한 돈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현금으로 줄 필요 없이 계좌로 보내면 될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상자에는 왕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이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과 함께 전달된 명백한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자가 새겨진 상자의 돈이 과연 권 의원 한 사람에게서 멈췄을까? 그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갔는가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실제 비리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명품 가방 하나, 1억 원의 돈뭉치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떠들썩한 것이지요. 특검이 의심하는 첫 번째 핵심은 이 돈이 권력의 심장부로 흘러 들어간 방식과 그 목적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건네진 1억 원은 특검의 시각에서 볼 때 마치 보험이나 투자 같은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경선은 당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단 몇만 표로도 승부가 갈릴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1억 원이라는 현금은 후보 캠프의 가장 급한 실탄, 즉 현금 자금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특검은 바로 이 돈이 경선 승리를 위한 대가였는지, 그래서 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청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인사청탁 의혹입니다. 건진법사라는 인물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일교와 권력의 최상층부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 재단과 연결된 인물을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힘 있는 부처의 높은 자리에 앉히거나 혹은 정부 산하의 공기업 이사 자리 같은 알짜 자리를 요구했을 가능성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운영하는 특정 사업에 국가적인 혜택을 달라는 요구가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특검은 이 돈과 선물이 바로 이런 청탁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나라의 공적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참으로 용서받기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바로 11만 명의 유령 당원 의혹입니다. 이 11만 명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당원이 되었을까요? 특검은 이들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투입된 정치 용병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내 경선은 일반 국민 투표와 달리 당원들의 투표가 절대적인 힘을 가집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당원들이 한쪽으로 똘똘 뭉쳐 표를 던지면 승부를 뒤집을 수 있지요.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데 한쪽에만 갑자기 11만 명의 지원군이 와서 줄을 당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이미 짜인 각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돈으로 표를 사는 것을 넘어 아예 표밭 자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참으로 무거운 의혹입니다. 자, 방금 특검이니, 통일교니, 정교일치니 하는 조금은 어렵게 들리는 말들이 나왔지요? 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보시려면 이 단어들의 뜻을 딸이 쉽게 풀어드릴 테니 잠깐만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먼저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입니다. 검찰 대신 독립적인 검사팀이 꾸려져 특정 사건만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제도죠. 권력형 비리처럼 기존 검찰이 수사하기 부담스러운 민감한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사건은 바로 그 특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통일교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선명 총재가 세운 종교로 정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종교 활동을 넘어 전 세계에서 언론, 교육, 기업 등 막대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큰 돈을 움직이는 조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용평 리조트나 미국의 유명 신문사인 워싱턴 타임즈까지도 이 재단 소유일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치권과 손을 잡으려 했다는 의혹은 그저 작은 교회가 헌금한 것과는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교일치라는 단어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다는 아주 무서운 뜻이죠. 중세 시대 이야기 같지만 이번 사건은 그 무서운 단어가 왜 2025년 한국에서 다시 등장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조직의 힘이 정치 세력과 얽혀 국가를 움직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사건의 실체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인사청탁과 선거 개입이라는 거대한 비리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특검이 윤영호, 권성동, 건진법사, 그리고 한 총재까지 이 모든 인물을 하나의 고리로 엮어 수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검이 진짜 주목하는 것은 이 모든 검은 돈과 11만 명의 움직임이 과연 2022년 대선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상자에 새겨진 왕자는 과연 누구를 위한 왕이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법원이 한 총재의 구속을 결정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특검의 칼끝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그 결정의 순간에 따라 한국 정치는 다시 거대한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통일교 신도 11만 명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11만 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정당의 뿌리, 그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대규모 조직적 움직임입니다. 이런 일은 참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이 모든 움직임이 그저 순수한 마음이 모인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잡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었을까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스캔들이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저들만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눈을 돌리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피 같은 세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내가 행사한 소중한 한 표는 진짜 내 의지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특정 종교 집단이 정당을 움직이고 그 정당이 나라를 움직인다면 결국 우리의 지갑 사정과 우리가 가진 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인사청탁이 사실이라면 자격 없는 사람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 특혜가 오갔다면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특정 종교 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닌 바로 내 돈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열릴 구속심사.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방향을 가를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구속이 결정된다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여당의 전당대회 의혹까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욱 깊이 수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종교와 정치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그 어떤 배경이 아니라 오직 정책과 능력만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과 우리 같은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는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권력과 종교가 은밀하게 얽히는 순간 그 가장 큰 대가는 결국 우리 국민이 치른다는 참 뼈아픈 진실입니다. 명품 선물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전직 대통령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종교 집단의 조직적 개입이 선거와 정당 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세금과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이 참으로 무거운 사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경고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꼭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나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이 진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의혹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정점까지 파고들었는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특검의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무겁고 또 긴장되는 아침이네요. 이제 곧 법원에서 들려올 소식이 오늘 하루,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저도 뉴스 읽어주는 딸로서 이 사건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출근 준비,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쌀쌀한 아침 공기에 든든하게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디 무탈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조금은 더 기운 나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